돈이 되는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조자룡 씨가 썼고요. 올해 나왔네요. 예, 따끈따끈한 글쓰기 책입니다. 사실 표지만 봐서는 그렇게 끌리는 책은 아닌데, 네, 또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근데 또 이 책 안에도 또 우리가 또 같이 참고할 만한, 배울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뽑아와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도 있고 또 다른 관점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돈이 되는 글쓰기. 조자룡 씨가 쓴 돈이 되는 글쓰기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특별한 성취나 경험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살면서 어떤 특별한 성취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책 쓰기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약간 경험과 메시지잖아요. 에피소드 플러스 메시지로 책이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걸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살면서 어떤 특별한 성취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조자룡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경험이 같은 결과를 만들지도 않는다. 그 어떤 경험이든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 이게 글쓰기에 있어서 약간 주장이죠. 예, 제가 이제 에피소드 플러스 메시지로 얘기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주장 플러스 근거의 그런 또 구조로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돌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 그래서 이 조자룡 씨가 특별한 성취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 경험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 경험에서 뭔가를 배우겠다는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로 칸트의 얘기를 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살던 곳을 벗어나지 않았다. 상상만 해도 삶이 너무 단조롭고 어찌 보면 지루했을 것 같다. 칸트가 살았던 1700년대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지금처럼 화려하고 다채롭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역작을 남겼다. 직접 경험은 적었지만 사유는 풍부했다. 경험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인간의 사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에 기대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작품도 남길 수 있다. 글의 통찰력과 깨달음을 담을 수 있다면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예, 물론 우리가 칸트처럼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칸트도 사람이고 1700년대에 뭐 작가가 쓴 얘기대로 뭔가 글감이 그렇게 풍부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칸트는 매일 같은 곳을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 걸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렇게 단조롭고 어찌 보면 지루했을 삶 속에서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정말 역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칸트보다 훨씬 더 많은 글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감이 없다, 뭐 남들보다 특별한 성취가 없다고 해서 글을 못 쓴다라는 핑계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 신표님,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글쓰기도 분명 근육이 붙을 텐데 주제가 선명해야 잘 써지니 안타깝네요. 이미 답을 얘기하셨네요. 꾸준히 써서 근육을 기르고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명한 주제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단어를 쓰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고자 하는 욕심들이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음, 그럴수록 사실 우리 독자들 중학생 정도로 보고 쉽게 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이제 구체적인 그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장이 있고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글쓰기를 배우는 것도 같은데, 자, 잠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는
We'll have a great, great country, better than before. 진짜 쉬운 영어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말했다. 그는 미국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구사했다.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활용했다. 누군가는 이런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가 교양이 떨어진다고 폄훼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는 장점으로 그는 승자의 반열에 올랐다. 예,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순간 트럼프가 하는 연설을 보고 제가 귀가 확 뚫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쉬운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트럼프의 단어들은 저처럼 예, 영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죠? 예, 미국 대통령이 됐고 아마 그 다음 차기 대통령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예, 쉬운 단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프렙 기법으로 쓰라. 일정한 수준의 글을 쓰려면 고정된 프로세스를 따르는 게 좋다. 내가 추천하는 글쓰기 구조는 150년 된 하버드에서 강조하는 프렙 PREP 기법이다. 이거 저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예, 아마 그 송숙희 씨가 쓴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인가요? 그 책에서는 이걸 변형해가지고 5R25로 나왔죠. 5가 아마 오피니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래 하버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주장, 포인트, 이유, reason, 사례, example, 다시 주장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끔 가르쳤다고 하네요. 뭐 거의 같은 내용이죠. 주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 이유를 쓰고 근거를 대고 사례를 제시하고 다시 주장으로 마무리 짓는 이런 글쓰기를 프렙 기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아마 송숙희 씨가 오래오라는 글쓰기 약간 단어만 바꿔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구조가 정말 여러 책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구조인데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으면 저는 오레오보다는 프랩이 더 좀 와닿는데요. 오리지널이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주장을 쓰고 이유를 쓰고 사례를 제시하고 다시 주장하는 이런 글쓰기 비법을 글쓰기 프로세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반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렙 기법에서도 앞서 포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포인트를 하고 있죠. 세일즈의 대가인 조 지라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그는 1963년과 1978년 사이 15년 동안 GM의 쉐보레 딜러로 일하면서 1만 3천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팔았다. 거의 하루 평균 2대를 판매했다. 어마어마하죠. 자동차 가격을 생각하면.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고객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다는 점이다. 그는 고객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1년에 12번의 안부 편지를 보냈다. 자, 지금처럼 이메일을 보내는 시대도 아니고 1년에 12번이면 매달 한 통씩의 편지를 보냈는데 자동차 살 일이 주위에 생기면 이분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이메일을 언제나 보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핵심 메시지, 글에서도 핵심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보면 프렙 기법으로 그 근거, 사례를 조 지라드의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이 되는 글쓰기 조자룡 씨가 쓴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우리가 오늘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사실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를테면 특별한 성취나 경험이 없어서 글을 못 쓴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성취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 사례로 칸트를 들었죠. 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트처럼 우리가 아주 철학적인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적어도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보다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매일매일 같이 얻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 성취가 없어서 글을 못 썼다 이런 변명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오늘 거의 모든 내용이 주장이 있고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례들을 제시하는 글쓰기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면 일단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선명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거에 대한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 처음에 포인트, 주장을 반복하는 그런 글쓰기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처음 말하는 바는 아니지만 반복해도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별한 성취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글 쓸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글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